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오만 대 이제 태국 경기죠. 자, 이 경기 역시 카타르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사우디 상대로 전반 초반에 페널티킥을 얻어 이제 선취골을 넣긴 했지만 후반 막판에 이제 역전을 당하며 아쉽게 이제 2대1 패배를 이제 당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 침투나 좀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은 좋았긴 했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좀 모습을 종종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효슈팅도 많이 적었던 그런 오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직전 경기에서 공격 메이킹은 좋았는데 좀 결정력이 다소 아쉬웠던 그런 오만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키르기스탄 상대로 좀 생각 이상으로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경기를 가져가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인 그런 좀 직전 경기의 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침투 위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를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오만보다 좀 태국이 뭐 공격에서의 좀 완성도나 마무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두 팀 중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더 공격에서 기대되는 팀은 좀 태국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는 오만이 더 좋을 순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현재 오만이 좀 태국에 비해 크게 우세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다른 부분에서 태국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공격에서도 지금 뭐 태국이 더 좀 기대되는 그런 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속도 그리고 개인 기량 같은 경우에도 태국이 전혀 끌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태국이 더 좀 우세한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오만의 그런 1.8대 승 배당은 크게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태국 사이드를 보는 게 배당 대비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 봤을 때 이건 태국 사이드 볼게요. 태국 프랜스.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만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오만과 태국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컵도 한 경기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모로코 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이 경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치러집니다. 자, 우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좀 득점을 한 공격수 지금 박한부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해 이제 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탄자니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강팀의 면모를 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역시 잠비아 상대로 비록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압도를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뭐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잠비아 상대로 이제 슈팅 개수부터 굉장히 좀 차이를 많이 냈죠. 네. 거의 뭐 20개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일방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무승부가 난 게 콩고 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좀 예상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모로코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가진 팀은 좀 자연스럽게 모로코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점유율 또한 모로코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모로코가 중원 싸움에서도 우세하고 그리고 좀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면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이 직전 이제 잠비아전과는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는 빌드업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공격 전개 또한 밋밋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양 팀의 전력 차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경기력, 흐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고려했을 때 전부 지금 모로코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 사이드 볼게요. 모로코 승. 그리고 요건 언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대한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해외 축구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다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아요. 네, 일단 지금 쿠두스, 파케타, 그리고 안토니오 등 지금 공격에서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지금 설상가상, 보행까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행 역시 아직 지금 부상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전 수비수인 그리고 아구에르 또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햄도 굉장히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전송이 안 됐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도 보웬을 포함해 주요 공격수들이 다수 결장한 상태로 이제 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이제 이브리그 팀 브리스틀 시티 상대로 제대로 된 공격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1대0 패배를 당했어요. 물론 뭐 이제 중간에 웨스트햄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하긴 했지만 퇴장 당하기 전에도 공격에서 많이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 선수들의 그런 결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친 직전 컵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경기 역시 지금 핵심 공격수들 다수가 지금 빠지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 공격에서 이제 힘을 좀 많이 못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웨스트햄이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현재 지금 웨스트햄의 그런 공격진의 그런 좀 초토화된 그런 라인업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충분히 좀 셰필드가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도 크게 이상할 거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충분히 뭐 셰필드가 반전의 결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햄 사이드보다는 이거는 셰필드 사이드 볼게요.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팔순도치페이님 할게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도치페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도치페이님. 자,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한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일단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후반기부터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지면서 전반기 마무리가 안 좋았던 게 이제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유효슈팅 하나도 기록을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인 아우크스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롱볼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이전보다 지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좀 좋은 득점 기회 또한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네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전진성도 많이 떨어진 그런 아우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아우크스부르크를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과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최근 공격에서 많이 정체된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넨이 더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도 공격이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컵백과 같은 그런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이 많이 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살려서 오히려 좀 공격에서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충분히 메넨글라드바흐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더사이드를 본다는 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저조한 공격력 때문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세리에 경기죠. 살레르니타나 대 제노아. 자, 일단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지금 디아를 포함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살레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유벤투스와 나폴리 상대로 연달아 이제 패배를 하면서 현재 뭐 흐름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즉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살레르가 뭐 직전 이제 두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두 경기 다 굉장히 좀 아쉽게 졌어요. 왜냐면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도 후반 이제 추가 시간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나폴리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드를 하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죠. 그만큼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 패배한 그 살레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그중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좀 패가 잘 없는 그런 제노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 제노아가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최근 사솔로 상대로는 득점 기회를 만들었긴 했지만 그 외에 좀 원정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이 3개 이하일 정도로 공격에서 이제 힘을 못 썼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공격력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제노아인데 특히 지금 원정에서 지금 더 공격력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정에서 좀 공격 전개도 이제 홈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이제 거의 매 경기 뭐 3개 이하 정도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득점 찬스를 좀 많이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솔직히 원정 제노아를 믿기는 많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AC 밀란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도 이제 한 명이 퇴장 당하기 전에는 리드를 하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홈에서의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선수인 디아와 쿨리발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변의 결과를 만들 뻔했죠. 네. 그만큼 약간 좀 성적만 봤을 때는 살레르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약간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보면은 오히려 뭐 경기력 면에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또 기대치 이상이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 제노아보다는 홈에서 최근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살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요거는 승패를 봤을 때는 살레르타나 프렌스 볼게요.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레르타나 프렌스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대 고어헤드. 자 일단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많이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 좋은 폼을 보였던 스파르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미를 만들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약스와 네이메온 상대로 이제 연달아 지면서 후반기 출발이 좋지 못하고 최근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고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요 경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스파르타가 고에드에 비해 좀 높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중볼 경합에서도 많이 좀 능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세컨볼 찬스에서도 기회를 좀 잘 살릴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스파르타가 공격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보니 현재 좀 수비가 헐거운 고어헤드 상대로도 이런 좀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FA컵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이제 주전들을 오랜 시간 출전을 시켰어요. 네. 거의 뭐 풀라인업 위주로 이제 돌렸던 그런 고어헤드다 보니까 일주일 가량신 스파르타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스파르타가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요거는 뭐 스파르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파르타 사이드,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발베이크.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좀 수비에서는 지금 몇몇 선수들이 결장 의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결장 의심 이슈까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반면에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우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성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이제 2달 전부터 살아난 모습을 보이며 현재 좀 어느 정도 폼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9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맨 초반에 굉장히 좀 고전했던 거랑은 달리 최근에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승세의 아약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패배한 경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최근에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 헤라클레스 상대로도 이제 질 정도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뭔가 좀 최근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발베이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이 경기는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아약스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침투에 많이 취약한 그런 발베이크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침투를 통해 아약스가 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아약스가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원정에서 더 전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뭐 수비가 좋지 못한 아약스가 상대라 해도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만큼 좀 최근 원정에서의 그런 발베이크의 공격력은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거의 뭐 이제 10년 넘게 아약스가 발베이크 상대로 전부 이겼을 만큼 이제 천적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성 또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면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약스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승. 그리고 1엔디 기준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약스 승에 마인승 가져가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바이에른 뮌헨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요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뮌헨 사이드. 그리고 이게 핸디 기준점이 2점이긴 한데 2점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뮌헨 승에 이제 마인승까지만 가져가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죠. 프로시노네 칼투 대 이제 칼리아리.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 FA컵 경기죠. 클레르몽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요거는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프랜스.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오바를 보는 이유는 양 팀의 지금 주전 골키퍼들이 전부 다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존보다 더 수비에서 헐거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배 좀 넘는 그런 오바 배당이, 그리고 언더보다는 좀 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이제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